지금은 너무 어린 나이에 철이 들어버린 우리 소연이에게 평생 미안한 마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소연이가 애타게 울먹이며 엄마를 부르짖습니다. 엄마, 엄마. 소연이가 잘할게. 정말 잘할게. 가지마. 엄마 제발 가지마. 절규하며 엄마 다리에 매달리는 모습. 차가운 표정의 미영 씨는 뒤로 보이는 검은 승용차를 타고 떠납니다. 화면 거실에서 술병 옆에서 게임하는 박진수. 박진수아, 진짜 시끄럽다고. 게임하는데 조용히 좀 해. 짜증내며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화면 바닥에 주저앉아 엄마 뒷모습을 보며 오열하는 소연이. 소연이 엄마. 절망적인 울음소리. 5살 딸을 차갑게 버리고 떠난 엄마. 과연 그녀는 천벌을 받을까요? 5살 딸에게 모질게 하고 떠난 엄마 김미영.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립니다. 어떤 이별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떤 이별은 평생의 상처가 되어 남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이별이 있다면 그건 바로 엄마가 자신의 아이를 버리고 떠나는 순간일 것입니다. 이야기 시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서울 강서구 작은 원룸안. 집안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소파에는 박진수가 술에 취해 누워 있었고 바닥에는 소주병들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싱크대에는 며칠째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5살 소연이는 현관 앞에서 엄마 김미영의 다리를 꽉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은 엄마의 손목을 놓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고 콧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간절히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가지마. 소연이가 잘할게. 엄마 제발. 하지만 엄마 김미영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32살의 그녀는 지난 몇 달간 너무 많은 절망을 겪었습니다. 남편이 술만 마시고 일은 하지 않아서 유치원비도 못 내고 전기세도 밀려서 어제는 전기가 끊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엄마, 왜 울어? 소연이가 물었습니다. 김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연아. 엄마가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이는 희망을 품고 엄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혹시 마음을 바꾼 건 아닐까, 혹시 농담이었던 건 아닐까 하는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말입니다. 그때 거실에서 박진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용히 좀 해. 게임하는데 시끄러워. 술에 취한 목소리였습니다. 김미영의 얼굴이 더욱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입에서 나온 말은 5살 아이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난 소연이가 싫어. 오늘로 끝이야. 더 이상 엄마는 필요 없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아이가 들어서는 안 될 말, 특히 엄마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말이었습니다. 엄마, 엄마. 아이의 울음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또다시 박진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짜. 애 좀 조용히 시켜. 머리 아프다고. 김미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자신이 이 순간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든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엄마가 소연이의 작은 손목을 잡더니 뭔가를 살짝 밀어 넣었습니다. 작은 종이 쪽지였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손을 꽉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잘 지내야 해. 그 말이 끝나자마자 엄마는 딸의 손을 떼어내고 돌아섰습니다. 소연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엄마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에는 5살 소연이만 남았습니다. 작은 손에 쥔 종이 쪽지를 펼쳐보니 엄마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나쁜 엄마야. 소연이는 아빠와 행복하게 살아. 그 순간 거실에서 박진수가 소리쳤습니다. 아, 문 좀 닫아. 바람 들어온다. 소연이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빠는 또다시 술을 마시며 게임을 했고 소연이는 혼자서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소연이의 가슴에 평생 남을 상처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떠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2021년 8살이 된 소연이는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는 소연이는 또래보다 훨씬 당차고 씩씩해 보였습니다. 야, 너희는 좋겠다. 엄마가 맨날 도시락 싸주고. 소연이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김지우와 박민서가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소연이도 아빠가 잘 챙겨주시잖아. 지우가 말했습니다. 잘 챙겨줘? 우리 아빠는 맨날 술만 마셔. 어제도 새벽까지 게임하고 술 마시더라. 소연이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엄마는 진짜 최악이야. 나 5살 때 그냥 버리고 갔거든. 재혼하고 싶어서. 친구들은 조용해졌습니다. 완전 이기적이야. 나는 엄마 같은 사람 절대 용서 안 해. 평생 미워할 거야. 그런데 그날 오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 소연아. 이거 먹을래? 민서가 초코파이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소연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니야. 나 그거 안 좋아해. 하지만 점심시간이 끝나고 소연이는 매점에 가서 초코파이를 샀습니다.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포장지를 뜯더니 안에 있는 과자를 모두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야, 너 뭐해? 왜 사서 버려? 지우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냥 먹고 싶어서 샀는데 먹기 싫어졌어. 소연이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빈 포장지는 꼼꼼히 챙겨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소연이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다시 술에 취한 아빠였습니다. 소연아, 왔구나. 아빠 맥주 좀 가져다 줘. 박진수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빈 소주병과 맥주 캔들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녁은요? 아, 귀찮아. 너 알아서 챙겨 먹어. 냉장고에 라면 있잖아. 소연이는 혼자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써 3년째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연이는 자신의 방에서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소연아, 조용히 좀 해. 게임하는데 시끄러워. 아빠의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연이는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반달이라는 동요였습니다. 하지만 한 번 부르고 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노래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30분이 넘도록 같은 노래를 반복한 후에야 소연이는 노래를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침대 밑 구석진 곳에는 작은 쌀자루 하나가 있었습니다. 소연이는 그 자루를 마치 보물처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혼자서 중얼거리며 쌀자루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빠가 또다시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전화 통화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야, 돈 좀 빌려줘. 급한 일이 생겼어. 다음 주에 갚을게. 하지만 전화 너머 사람은 거절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아, 시발. 친구 사이에 그렇게 냉정하게 굴어? 박진수가 소리를 지르자 소연이는 더욱 작게 웅크렸습니다. 그날 밤 소연이는 또다시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노래를 미친 듯이 부르고 침대 밑 쌀자루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가져온 초코파이 포장지를 어딘가에 조심스럽게 보관했습니다. 소연이의 이상한 행동은 학교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음악 시간이었습니다. 김소영 선생님이 교실 앞에서 피아노를 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동요를 한 명씩 불러볼까요? 소연이부터 시작해보자. 소연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소연이가 부르기 시작한 노래는 반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절이 끝났는데도 소연이는 멈추지 않고 똑같은 노래를 다시 처음부터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아, 이제 그만하고 앉아도 돼. 김소영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노래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선생님은 소연이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수는 술에 취해서 전화를 제대로 받지도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아, 선생님. 네. 소연이가 뭐? 아, 좀 이상하긴 하죠. 요즘 집에서도 이상해요. 선생님이 상담을 받아보라고 제안했지만 박진수는 돈이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날 오후 소연이는 또다시 초코파이를 사서 내용물을 버리는 것을 친구들에게 들켰습니다. 야, 소연아.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정신 이상한 거 아니야? 친구들의 말에 소연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간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김미영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미영은 재혼 후 3년째였지만 매일 밤 남편이 잠든 후에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거실 소파 쿠션 아래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초코파이 포장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소연아. 작은 목소리로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오늘도 소연이 생각에 편의점에서 사온 초코파이를 꺼냈습니다. 포장지를 조심스럽게 뜯고 과자는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빈 포장지만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어릴 적 소연이가 3살 되던 때 소연이는 초코파이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먹는지 몰라. 늘 소연이는 초코파이를 보면 먹진 않고 초코빵은 버리고 빈 봉지만 들고 엄마라면서 해맑게 웃곤 했어요. 저는 그 소연이와 행복했던 시간이 지금은 아픈 기억으로 남아 매일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소연이가 부르던 것과 똑같은 노래였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하지만 김미영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자신이 버린 딸이 어떤 상황에서 살고 있는지를, 아빠가 여전히 술만 마시고 일은 하지 않아서 소연이가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멀리 떨어진 모녀가 똑같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기묘한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또다시 흘렀습니다. 2025년 소연이는 이제 12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한 행동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심해졌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한 소연이는 새로운 친구들과 만났지만 여전히 엄마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우리 엄마, 그런 거 없어. 나 어릴 때 버리고 재혼한 최악의 여자야. 하지만 점심시간마다 벌어지는 일은 여전했습니다. 소연이는 매일 초코파이를 사서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내용물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야, 소연아. 진짜 왜 그러는 거야? 돈 아깝잖아. 새 친구 이지민이 물었습니다. 그냥 사고 싶어서 샀는데 먹기 싫어졌어. 항상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빈 포장지는 여전히 꼼꼼히 챙겨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음악 시간이었습니다.
소연이는 이제 선생님이 무슨 노래를 시켜도 반달만 불렀습니다. 소연아, 오늘은 고향의 봄을 불러보자.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소연아, 다른 노래 불러보자.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결국 음악 선생님은 소연이 아빠에게 또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이가 너무. 그날 밤 아빠 박진수는 딸의 방문을 조용히 열어봤습니다. 소연이는 또다시 같은 노래를 중얼거리며 침대 밑에서 뭔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박진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이 꺼낸 것은 쌀자루였는데 그 안에는 수백 개의 초코파이 포장지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소연아. 아, 아빠. 소연이는 재빨리 쌀자루를 침대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게 뭐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연아, 아빠한테 말해봐.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소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진수는 여전히 술에 취해 있었고 진지하게 딸과 대화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 이것 때문에 머리 아파. 그냥 하지 마. 시끄러우니까. 박진수는 다시 거실로 나가서 게임을 켰습니다. 같은 시간 강남구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김미영의 남편 이정호가 아내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보, 요즘 초코파이를 너무 많이 사는 것 같은데? 그래, 그냥 먹고 싶어서. 하지만 이정호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매일 밤 거실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이정호는 잠든 척하고 있다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서 아내의 모습을 몰래 지켜봤습니다. 김미영은 소파 쿠션 아래에서 상자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코파이 포장지들을 하나하나 만지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아내의 모습을 본 이정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미영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같은 노래를 계속 반복해서 부르는 아내의 모습을 본 이정호는 무서워졌습니다. 다음 날 이정호는 아내를 다그쳤습니다. 야, 너 정신 이상한 거 아니야? 매일 밤 뭐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거짓말 하지 마. 나 다 봤어. 이정호가 소리치자 김미영은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두 가족 모두 알지 못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두 사람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행동을 하며 똑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2025년 5월 소연이가 학교에 간 사이 박진수는 딸의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딸의 이상한 행동이 더욱 심해져서 혹시 뭔가 단서가 있을지 찾아보려 했습니다. 소연이 도대체 뭘 침대 밑에 숨겨뒀을까? 박진수는 침대를 조금 움직여 봤습니다. 그리고 구석진 곳에서 낡은 쌀자루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5kg짜리 쌀자루였는데 만져보니 쌀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가득 들어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박진수는 쌀자루 입구를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그 순간 그는 말을 잃었습니다. 쌀자루 안에서 수백 장의 1,0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구겨진 초코파이 포장지들이 수없이 많이 들어 있었고 작은 편지들도 가득했습니다. 이게 뭐야? 박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하나를 펼쳐봤습니다. 소연이의 어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오늘 용돈 500원 받았어요. 엄마 줄 거예요. 날짜를 보니 2019년이었습니다. 소연이가 6살 때 쓴 편지였습니다.
박진수는 다른 편지들도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엄마에게 아빠가 용돈 1,000원 줬어요. 엄마 만나면 다 줄게요. 엄마에게 오늘도 초코파이 포장지 모았어요. 엄마가 좋아하는 거 모으고 있어요. 엄마에게 벌써 10만 원 모았어요. 엄마한테 드릴 거예요. 편지들은 수십 통이었습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꾸준히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모든 편지의 시작은 엄마에게였습니다. 박진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돈을 세어보니 무려 25만 원이 넘었습니다. 500원, 1,000원씩 모은 소연이의 용돈이었습니다. 초코파이 포장지는 200개가 넘었습니다. 모두 깨끗하게 펼쳐져서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소연이가 이걸 언제부터? 박진수는 가장 오래된 편지를 찾아봤습니다. 2019년 3월 소연이가 6살 때 쓴 편지였습니다. 엄마에게 엄마 어디 있어요? 소연이가 용돈 모으고 있어요. 엄마 만나면 다 줄게요. 초코파이도 사드릴게요. 그 순간 박진수는 깨달았습니다. 딸이 7년 동안 이상한 행동을 한 이유를 엄마를 미워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엄마를 만날 날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최근 편지는 한 달 전에 쓴 것이었습니다. 엄마에게 이제 중학생이 됐어요. 용돈도 많이 모았어요. 엄마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소연이가 준비한 것들 다 드릴게요. 박진수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엄마를 미워하면서 혼자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건지.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왔어요. 소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온 것입니다. 박진수는 황급히 편지들과 돈을 다시 쌀자루에 넣으려 했지만 너무 많아서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빠 뭐 하세요? 소연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자신의 비밀을 보았습니다. 아, 소연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소연아, 이게 뭐니? 아빠. 소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서 흩어진 편지들을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수는 술에 취해 있었고 딸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야, 이런 쓸데없는 짓 그만해. 엄마는 안 돌아와. 포기하라고. 소연이는 더욱 빨리 편지들을 쌀자루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숨겨놓지 마. 집안이 더러워진다고. 박진수는 딸의 간절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소연이는 혼자서 울었습니다. 7년간 숨겨온 비밀이 들통났지만 아빠는 전혀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연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엄마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2025년 5월 어느 날 아침 소연이는 평소와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침대 밑에서 소중히 보관하던 쌀자루를 꺼내서 학교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늘은 엄마한테 가져다 줘야 해. 소연이는 혼자 중얼거리며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거실에서는 박진수가 어젯밤 술을 마시고 소파에서 그대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학교 가는 길 소연이는 가방이 무거워서 힘들어했습니다. 쌀자루 안에는 7년간 모은 25만 원과 수백 개의 초코파이 포장지, 그리고 수십 통의 편지가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꼭 만날 거야. 소연이는 이번에야말로 엄마를 찾아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7년간 준비한 모든 것을 엄마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정문 앞에서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어지러워. 소연이는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길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가방에서 쌀자루가 떨어져 나오면서 동전들과 편지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쟤 쓰러졌어. 선생님, 응급환자예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소연이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30분 후 소연이는 근처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영양실조와 빈혈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보호자분이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 상태가 좋지 않아요. 간호사가 소연이의 휴대폰에서 아빠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박진수는 술에 취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소연이가 희미한 의식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한테 연락해 주세요. 간호사는 소연이의 또 다른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학교 비상 연락망에 적힌 김미영의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미영 씨이신가요? 소연이 엄마이신가요? 네. 소연이가 어떻게 됐나요? 지금 병원 응급실에 있습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김미영은 전화를 받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7년 만에 듣는 딸의 소식이 이런 식일 줄은 몰랐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바로 갈게요. 김미영은 모든 일을 팽개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 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연아, 엄마가 갈게. 엄마가 지금 갈게. 1시간 후 김미영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소연이를 보는 순간 김미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연아, 7년 만에 보는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많이 컸지만 너무 말랐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어머님이신가요?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네, 이 아이 엄마입니다. 아이가 심각한 영양실조예요. 얼마나 제대로 된 식사를 못했으면.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쇠약 증세도 있고요. 김미영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치료비는 얼마나 될까요? 입원비, 검사비 포함해서 최소 200만 원은 들 것 같습니다. 그때 병원 로비에 박진수가 비틀거리며 나타났습니다. 아직도 술 냄새가 풍겼습니다. 소연이 어디 있어? 내 딸 어디 있냐고. 김미영은 박진수를 보는 순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당신, 소연이를 어떻게 키운 거야? 뭐, 너 왜 여기 있어? 소연이가 영양실조로 쓰러졌다고 7년 동안 대체 뭘 하고 있었어? 야, 나도 힘들어서 그런 거야. 너가 떠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김미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진수 나가. 지금 당장 나가라고. 뭐, 내 딸인데 왜 나가? 치료비도 못 낼 거면서 무슨 면목으로 여기 있냐고 나가라고 했어. 김미영이 소리치자 병원 보안 요원들이 박진수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소연아, 엄마가 왔어. 이제 괜찮아. 김미영은 소연이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1시간 후 소연이가 깨어났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소연아, 엄마야. 엄마가 왔어. 소연이는 엄마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7년 만에 보는 엄마였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예요? 그래, 소연아. 엄마야. 소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엄마를 보았습니다. 엄마 왜 이제 왔어요? 전 엄마가 정말 너무도 매일 같이 보고 싶었어. 정말 보고 싶었어라며 소연이는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곤 소연이는 조용히 엄마에게 말을 건넸어요. 엄마, 소연이가 준비한 게 있어요. 뭘 준비했어? 간호사가 소연이가 쓰러질 때 떨어뜨린 물건들을 가져왔습니다. 쌀자루와 그 안에서 나온 돈, 편지들, 초코파이 포장지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김미영은 편지들을 하나씩 읽어보았습니다. 엄마에게 용돈 모았어요. 엄마 만나면 드릴게요. 엄마에게 오늘도 초코파이 포장지 모았어요. 엄마에게
벌써 10만 원 모았어요. 김미영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펑펑 흘려내렸습니다. 소연아, 엄마도 똑같이 모으고 있었어. 김미영은 가방에서 늘 들고 다니던 초코파이를 하나 꺼내 들었습니다. 엄마도? 그래. 엄마도 소연이 생각날 때마다 초코파이를 샀어. 소연이 생각하면서 말이야. 미영이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 순간 소연이와 김미영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7년간의 그리움이 한 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소연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 소연이가 엄마 무척 보고 싶었어요. 미영이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내 딸 소연이와 헤어지지 않겠다고. 김미영은 즉시 병원비 20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병실 좀 옮겨주세요.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곤 소연이는 다시금 침대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김미영은 7년간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아, 엄마가 왜 그렇게 떠났는지 이제 말해줄게. 김미영은 소연이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소연이를 버리고 떠났어. 엄마도 박진수 때문에 너무 고통이었어. 정말 미안해. 그리고 엄마가 재혼한 사람은 이정우라는 사람이야. 건설회사 사장이지. 돈은 많아. 매달 생활비로 1천만 원씩 줘. 소연이는 놀란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너희 아빠만큼 나빴어. 김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술 마시고 다른 여자들과 바람 피우고 술 취하면 엄마한테 손찌검까지 해. 소연이는 엄마의 팔에 있는 희미한 멍자국을 보았습니다. 엄마, 7년 동안 정말 지옥 같았어. 그래도 견뎠어. 너를 다시 만날 나를 위해서. 김미영은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 7년 동안 모은 돈이야. 통장 잔고는 10억 원이었습니다. 소연이는 숫자를 제대로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이었습니다. 매달 받는 생활비도 안 쓰고 그 사람이 술 취해서 던져주는 돈도 모으고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도 참았어. 김미영은 흐느끼며 계속했습니다. 내 전 남편 딸 때문에 내가 돈 벌어주는 거야라고 매일 듣고 그 애 때문에 우리 사이가 불편하다고 소리 들으면서도 엄마, 그래도 견뎠어. 언젠가는 소연이와 함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 김미영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는 경기도 분당에 있는 아파트 등기부등본이야. 60평대 새 아파트. 너와 엄마가 살 집이야. 소연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7년 동안 매일 맞고 욕먹고 무시당하면서도 오직 소연이 생각만으로 버텼어. 그때 소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엄마, 그럼 왜 소연이한테 싫다고 했어요? 김미영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내 아빠가 너무 무책임했어. 일도 안 하고 술만 마시고 너를 굶겨가면서까지 게임만 했잖아. 기억나요? 마지막 쌀자루를 기억해? 엄마가 이 쌀이 마지막이야라고 했던 거? 소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정말 절망했어. 이 상황에서는 소연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겠구나. 그래서 차라리 내가 악역이 되더라도 내 아빠라도 책임감을 가지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 김미영은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난 내가 싫어라고 말할 때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 하지만 그래야 소연이가 아빠에게만 의존하면서 살 거라고 생각했어.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잘못했어. 소연이는 엄마를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는 잘못 안 했어요. 엄마가 더 힘들었을 거예요. 3일 후
소연이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김미영은 그동안 소연이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소연아, 이제 엄마와 함께 살자. 정말요? 그래. 더 이상 헤어지지 말자. 엄마가 7년 동안 준비한 집이 있어. 김미영은 소연이를 데리고 분당의 새 아파트로 갔습니다. 60평대 아파트는 햇살이 잘 들고 소연이 방도 예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와,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그래. 소연이 방이야. 엄마가 7년 동안 매일 이 방을 청소하면서 소연이를 기다렸어. 소연이 방 책상 위에는 초코파이가 한 상자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같이 먹자. 김미영과 소연이는 7년 만에 처음으로 초코파이를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했어요. 아니야. 엄마는 괜찮았어. 소연이만 건강하면 돼. 엄마. 소연이도 매일 엄마 생각했어요. 친구들 앞에서는 미워한다고 했지만 정말로는 매일 보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미영은 소연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줬습니다.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엄마. 소연이도 매일 이 노래 불렀어요. 엄마가 불러준 노래 잊어버릴까봐. 우리 소연이 정말 고생 많았다. 다음 날 김미영은 소연이를 데리고 쇼핑을 갔습니다. 7년 동안 사주지 못한 것들을 모두 사줬습니다. 옷, 신발, 가방, 학용품. 엄마, 너무 많이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7년치를 한 번에 사주는 거야. 김미영은 또한 소연이를 최고의 학원에 등록시켰습니다. 영양제도 챙겨주고 매일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해줬습니다. 한 달 후 소연이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살이 오르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엄마, 정말 꿈 같아요. 엄마도야. 매일 꿈 같아. 어느 날 저녁 소연이가 김미영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소연이가 7년 동안 모은 돈도 엄마 거예요. 아니야. 그건 소연이 돈이야. 아니에요. 엄마가 더 고생했어요. 소연이는 아빠가 밥은 해줬잖아요. 엄마는 맞으면서까지 돈을 모았잖아요. 김미영은 딸의 말에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소연이가 언제 이렇게 컸을까? 6개월 후 소연이는 전교에서 1등을 했습니다. 김미영은 그 소식을 듣고 기뻐서 울었습니다. 엄마, 상장이에요.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소연이가 똑똑해서 그런 거야. 엄마, 소연이 정말 행복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예요. 그날 밤 김미영은 7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옆에서 자는 딸의 평온한 얼굴을 보며 그동안의 모든 고통이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서로를 미워하는 것 같았던 모녀였지만 사실은 7년 내내 서로를 그리워하며 같은 마음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때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진실이 밝혀지고 그 사랑은 더욱 깊어집니다. 김미영과 소연이의 7년간의 기다림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진짜 행복한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어린 나이에 철이 든 내 딸 소연이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소연아, 사랑해, 영원히. 세상의 모든 엄마들과 딸들에게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선택도 모든 것은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마이너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릴게요.